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대학 입시 시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SAT와 PSAT의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그 강남 대치동 특강 강사의 수업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서 전화가 막 폭주했었거든요. 어유, 예.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귀가 번쩍 뜨이셨대요. 어떤 분은 그러시군요. 왜 그런 분을 이제야 소개시켜주냐고. 좀 더 일찍 네. 올 걸 그랬습니다. 네. 좀 그동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또 하신 것 같은데요. SAT, PSAT 뭐가 가장 큰 차이입니까? 예, SAT는 그 미국의 컬리지 보드라는 데서 만드는 대학 입시 시험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일리노이에서 봤던 ACT와 함께 대학 입시 시험을 양분하고 있고요. SAT는 그 문제의 구성이 기존에 굉장히 달랐는데 2016년도 3월 문제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 문제 구성이 ACT와 상당히 비슷해지기는 했습니다. SAT가요? 예, 네. 상당히 비슷해져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ACT를 공부했더라도 SAT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또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아주 고득점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네. 또 따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고, PSAT는 Preliminary SAT라 그래서 똑같이 컬리지 보드에서 하는 문제인데, PSAT는 PSAT 89, 8학년 9학년들이 보는 PSAT 89, 그다음에 10학년들이 보는 PSAT 10, 그다음에 11학년들이 보는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11학년들이 보는 그 PSAT 11은 그 전미에 있는 고등학교 11학년들이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5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3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6,000명 정도가 준결승에 3만 5천 명, 준결승 세미파이널이 한 16,00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이널리스트는 나중에 거기서 시험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어플리케이션에 자기 소개서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마지막에 이제 고르게 되죠. 근데 이 11학년도에 보는 PSAT가 중요한 이유는 이 PSAT 세미파이널리스트나 파이널리스트가 되면 이게 레주메에 아주 큰 작용을 해서 대학을 가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이라 그래서 이 장학금을 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파이널리스트에 통과가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00불을 주는데, 네네. 거기서 또 좋은 게 다른 기업들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예. 이 지금 11학년도에 보는 PSAT를 가지고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름이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그러니까 내셔널 메리츠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시험이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예. 되게 대학을 보내보신 학부모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자녀분들 대학 갈 때 장학금 받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네네네. 더구나 요즘 이 주립대들이 그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안 좋아서 장학금을 대폭 줄이는 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학생 중에 하나도 파이널리스트에 통과가 되고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도 이 PSAT를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PSAT는 제목하고 같이 Preliminary SAT라서 기존의 SAT 시험보다 좀 쉽고, 네. 문제수가 약간 작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시간도 약간 짧고, 근데 네. PSAT 89는 거기보다 조금 더 쉽고, 네. 그다음에 PSAT 10과 PSAT 11은 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입니까? 똑같은 시험인데 PSAT 10, 10학년들이 보는 PSAT 10은
장학금 신청을 하는데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11학년도에 다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으로 장학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지금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고등학교에서 PSAT 11학년도 시험은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맨더토리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PSAT 8, 9나 PSAT 10일 경우에는 그 학군에 따라서 어떤 학군들은 그 맨더토리로 보거나 네. 아니면 어떤 학군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보거나 하는 시험이라서 알아보시고 자녀분들한테 시험을 보도록 권장을 하시는 게 나중에 SAT를 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요. 아, 웬만하면 보는 게 도움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식 PSAT는 1년에 한 번 10월 달에 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리노이주가 그 주 전체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ACT에서 SAT로 옮기면서 그 4월 달에 보는 그 SAT 모의고사와 동시에 저학년들도 PSAT 모의고사를 같이 본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일단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11학년들이 그걸 잘 봐서 뭐 점수를 그 내셔널 메릿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10월 달에 보는 11학년들이 10월 달에 보는 시험이 진짜죠. 네. 자, SAT 구성과 PSAT 구성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PSAT와 SAT는 기본적으로 구성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처음에 딱 학생들이 열어서 시험을 보면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은 영어 독해, 리딩 테스트입니다. 네. 근데 차이점은 리딩 테스트일 SAT의 리딩 테스트일 경우는 65분 동안에 52문제를 푸는 거고요. PSAT의 리딩 테스트일 경우에는 60분, 5분이 짧고요. 네. 그다음에 47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5문제가 작군요. 예, 5문제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Writing and Language Test라 그래서 문법 문제가 나와요. 네. 이 문법 문제가 SAT는 44문제, 그다음에 PSAT는 44문제. 이 문법은 같고요. 아, 그러니까 영어 독해 부분에서 5분을 줄여주는 대신에 문제도 5분이 좀 적은 거군요. 예, 5문제가 작고요. 아, 예. 5문제가 작군요. 예, 그래서 총점이 SAT일 경우에는 그 영어 부분의 총점이 800점이고요. 네. PSAT일 경우에는 영어 문제 총점이 760점이에요. 총점도 조금 예, 총점이 작아지고. 40점이 차이가 예. 나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수학 섹션이 이게 이제 그 개정된 New SAT에서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 기존에는 계산기를 다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계산기를 쓸 수 있는 부분과 계산기를 못 쓰는 부분으로 나뉘어요. 계산기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못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같은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계산기 No Calculator 섹션이 먼저 나와요. 아, 캘큘레이터를 못 예, 쓴다. 캘큘레이터를 계산기를 못 쓰는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참 특이하게도 네. 계산기를 못 쓰는 부분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군요.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요즘 계산기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컴퓨터죠. 예, 거의 컴퓨터죠. 네. 그래서 요즘 계산기들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그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을 유추해내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계산 문제를 계산기 못 쓰는 부분에 많이 내고 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겠죠. 예, 요즘 네. 계산기들이 너무 좋아요. 네네. 그 다음에 계산기에 쓸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건가요? 예, 계산기를 쓸 수 있는 문제들은 기존의 SAT와 ACT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학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과학 시험이요. 예. 네. 그러니까 ACT는 과학 시험이 있고 네. SAT는 과학 시험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SAT에서는 학생들이 그래프를 이해하는지 도표를 이해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내는 부분이 계산기를 쓸 수 있는 수학 문제죠.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한가요? 한 반 정도는 계산기가 필요 아, 없이 할 수 정말요? 있어요. 예. 도표 그러니까 보고 저도 하는 지금 거죠. 도표를 보고 그래프를 보는데 계산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계산기 사용 가능 이렇게 써놓는 해놓고 거죠. 예. 계산기를 안 지어드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또 네. 특이한 점은 이 도표를 이해하는 문제가 꼭 수학에만 한정된 거는 아니고 네. 영어, 독해, 그다음에 문법에도 그런 수식이나 도표를 보는 문제들이 가끔은 나와요. 그 영어 레벨이 상당히 좀 높아야겠네요. 그런 문제들을 예, 풀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요즘 그러니까
공히 ACT, SAT 다 네. 그 영어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수학에도 그 영어를 잘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네네. 경우에는 애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폰을 잡고 하루 종일 있지 책을 잡고 하루 종일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참 걱정입니다. 지금 들리는 네. 소문에는 ACT도 그렇고 컬리지 보드 SAT도 그렇고 컴퓨터 베이스 시험으로 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일부 지역,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어느 네네. 일부 지역에서 컴퓨터 베이스 시험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시험, 베이스 시험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일단은 네. 책을 읽히시고 네. 그다음에 책에 흥미를 갖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그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수학이나 과학 문제도 결국엔 영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시험, 그 ACT로 가면 ACT 과학 때문에 그 고민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사실은 도표 보기, 그래프 보기, 그다음에 영어 시험 문제예요. 그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속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이해도 중요하고 함정에 안 빠지게 함정을 알아보는 방법도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AM1330, FM95.9 행복한 방송 K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남 대치동 특강 강사로 유명하신 이진은 원장께서 이 노스브룩에서 지동 특강 강의를 이어가시는 그런 J 에듀 컨설팅 학원을 오픈하시고요. 여러 가지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 정보들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SAT와 PSAT 구성을 저희가 조금 듣다 보니까요. 네. 올 여름방학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름방학이 항상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학기 중에는 숙제에 치이잖아요. 네네. 할 일도 많고 뭐 특별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죠. 예. 여름방학 동안에 여름방학을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조기 유학생들. 네.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아니요. 네. 미국으로 9학년으로 오는 조기 유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한국에서 보내는 수가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기 유학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조기 많군요. 유학을 오는 학생들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름방학을 보내는 8,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8,000명의 대부분이 대치동에서 수업을 들어요. 원장님이 만나신 분들이 많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 대치동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3시까지 ACT나 SAT 종목 특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과목 특강들 AP도 하고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군요.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준비를 해야지 함께 경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아쉽지만 좀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이스 에듀 컨설팅에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제가 그 대치동에서 했던 수업의 축약판을 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6시간씩 매일 학생들을 잡아놓을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ACT반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월, 수, 금, 오전, 오후 반이 있고, 그 다음에 PSAT, SAT반, 그거는 이제 화목 3시간씩 그 오후 반, 저녁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학년들을 위해서 특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맵 테스트를 많이 걱정하세요. 그 맵 테스트를 8학년에 보면 이제 맵 테스트가 아니군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테라노바. 테라노바요. 네, 테라노바 시험을 보고 이제 그걸로 그 고등학교 그 플레이스먼트를 하죠. 언어인지 레귤러를 들어가는지.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는데 네, 맵 테스트라는 게 있고 테라노바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맵 테스트, 테라노바 테스트, 스탠포드 어치브먼트 테스트, 아이오와 테스트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이 있어요. 이 테스트들을 보통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거의 매년 한 번씩 보고 이 시험들은 대부분 주정부에서 고르거나
혹은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고르거나 해서 그 점수들을 전미에 있는 다른 학생들 점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일리노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노스브룩이나 글렌뷰는 테라노바 테스트를 그 중에 하나를 보고 8학년 때 테라노바 테스트를 보고 그 점수를 해서 고등학교를 가서 그 테라노바 점수가 높으면 언어 클래스를 듣게 해주고 테라노바 점수가 안 되면 레귤러 클래스를 듣게 하는 플레이스먼트를 쓰거든요. 테라노바 테스트는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는 시험인지. 테라노바 테스트도 SAT와 ACT와 비슷하고요. 영어 문법이 있고 영어 문법 그래머가 있고 그다음에 리딩 테스트가 있고 수학 테스트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어 문법을 좀 많이 안 가르쳐요. 그래서 영어 문법을 대비하는 클래스를 이번 여름에 좀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법이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문법을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결국 미국에 와서 그 문법 공부한 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 문법이 한 100으로 보면 네네. 미국 문법은 그거만큼은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한국에서 100을 배웠으면 한 30에서 50 정도를 하면 여기 있는 시험은 대부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안 배우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펑츄에이션이라서 구두점, 컴마 찍기, 세미콜론 찍기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따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제이세주 컨설팅에서는 보통 평상시에 프로그램들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평상시는 제가 그 서머 캠프는 소수 정예로 합니다. 8명 이상 한 클래스에 안 하고요. 한 클래스에 딱 8명만 들어갈 수 있군요. 제가 그 대치동에 있을 때는 20명에서 30명씩 한 클래스를 했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 수를 줄여서 그 8명 이상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4명을 해서 그 그룹으로 나눠서 ACT 대비반, SAT 대비반, PSAT 대비반, 그다음에 기본 영어 문법반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수 정예 시험 대비반이고 8명이다 하면은 조기 마감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학생반하고 SAT 대비반은 거의 다 찼어요. 벌써요? 거의 다 찼습니다. ACT 반은 지금 자리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나머지 중학생반하고 PSAT 대비반, SAT 대비반은 거의 다 자리가 찼네요. 그만큼 벌써 이 여름방학에 대한 준비들을 다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등록과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달씩 돌아가는 시스템입니까? 아니요. 8주고요. 8주요? 그다음에 커리큘럼은 4주를 나눠서 하는데 처음에 8주를 다 하더라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은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사정이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2주 단위로 나눠서 따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날 시작하죠? 6월 12일 날 시작해서 8월 4일 날 끝납니다. 네. 여름방학 내내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신데요. 자세히 저희가 아월 바이 아월 볼 수는 없지만 네. 여러 가지 그 썸머 스케줄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게요. 프라이빗 튜터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이 프라이빗 튜터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투적으로 가르치시나요? 전투적으로 가르칩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선호하는 수업 방법은 1대1이고요. 그래서 학생이 2명만 돼도 서로 아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에 맞춰서 수업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튜터링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저는 프라이빗 튜터링을 오래 하지 않아도 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 너무 제 자랑만 하는 오늘 강남 대치동 쪽집게 과외 선생님으로 유명하신 이준훈 원장님의 프라이빗 튜터링의 비법 오늘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법은 일단은 사용되었던 문제, 기출 문제 그다음에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ACT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0여 년간 한 80여 개 정도를 갖고 있고 SAT 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3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몇 개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 기출 문제들이 다 있으시군요. 예,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문제가 나오는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이해에 집중돼서 나오고 어떤 문제들은 이해에 집중돼서 나온다. 단적인 예로 ACT가 작년부터 일반적으로 공식을 주고 수학에서 문제를 물어봤는데 공식을 빼버리고 수학 문제를 물어봐서 좀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리딩에서는 그 패세지가 4개인데 그 한 패세지를 2개로 분리하는 그 SAT 형식의 문제가 ACT에서 작년부터 출제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문제를 학생들이 풀도록 해서 약한 부분을 추려내서 약한 부분을 끌어올려줘야 되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프라이빗 튜터링의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학생의 개성이라 그 학생의 강점을 가장 더 부각시키는 그런 작업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러데이 토요일을 온전히 다 투자를 하시는군요.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데이 through 프라이데이, 뭐 아침, 점심, 저녁이 다 그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 스케줄 보실 수 있나요? 제 페이스북이 있고요. 네네. 예, 페이스북이 있고요.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드릴 텐데 네. 그 전화번호를 셀폰으로 등록을 하시면 제 카톡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 카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의 모든 인포메이션과 그다음에 제가 쓰는 그 시험 대비 방법들 네. 그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 제 카카오 스토리와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있어요. 들어와서 그러시군요. 보시면 예. 되실 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들 펜과 종이 준비되셨나요?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 전화번호 지금 나갑니다. 네. 225-428-7866입니다. 225-428-7866입니다. 네. 강남 대치동 특강 강사 수업을 노스부룩에서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이스 에듀 컨설팅으로 연락하시면요. 이진훈 원장과 언제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도 그냥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정보를 매달 주고 계십니다. 네, 전화번호 225-428-7866 225-428-786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이진훈 원장과 항상 친절히 통화해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네, 24시간 오픈되어 있나요? 아이고, 전 밤에는 자야 되는데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입시에 관련한 시험 정보들을 주셨습니다. 제이스 에듀 컨설팅에서 나와서 주시는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입시 준비할 수 있는 정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입시 시험 문제, 특별히 SAT와 PSAT에 관한 정보를 알아봤고요. 썸머 캠프에 대한 정보도 알아봤습니다. 이진훈 원장 제이스 에듀 컨설팅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25-428-7866 225-428-7866으로 여러분들 연락하시면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과 항상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정보들 다양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AM1330과 FM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K라디오 1330에서 저희 라디오 정보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리 라디오 앱이 당분간 데이터 복구 작업이 이어져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택 및 상가 리모델링 전문 코아 컨스트럭션